네, 오늘도 국내외 소식들 모아봤습니다. 휴장이지만 진짜 볼 게 많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모닝 스탠바이에서는요, 손연우 팀장과 함께 중요한 내용들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쨌든 휴장 속에서도 봐야 될 거를 찾아야 됩니다. 금요일장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체크 포인트를 볼까요? 네,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뉴욕 시장이 휴장해서, 시장보다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을 많이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한번,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할 이야기를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기 마감을 하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휴장을 했죠.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FOMC 의사록이랑 고용지표랑 기준금리 인하 기조,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서 뉴욕 시장을 제외한 다른 시장들의 동향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FOMC 의사록은 별 내용이 없었지만 그 FOMC 의사록을 보고서 투자분들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좀 생겼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는 안 변했어요. 이 인플레이션 목표치, 연준의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졸트 보고서나 ISM 고용 지표나 아니면 실업급여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이 이제 둔화가 되면서 고용 지표가 둔화가 되고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다 보니까 이 투자분들께서는 이 연준 중앙 고위 공무원분들께서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도 9월에 한번, 그 다음에 정말 많이 봐주면 11월이나 12월에 한 번 더 추가로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것들이 신빙성이 있는 게 성장주들에 대한 투심이 상당히 괜찮다는 거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반등을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퀄컴, 테슬라의 반등세, 우상향세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만 지수나 일본 지수들은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지수도 대만 지수도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일본은 특히 이유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은 아쉽게도 단기 박스권 하단부로 다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별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경기를 부흥시키려는 모습이 보여줬지만 투자분들 생각보다 경기 부흥이 잘 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투자 인사이트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기업들은 그래요. 겉으로 봤을 때 실적은 너무 잘 나온단 말이죠. 근데 도덕적으로 이 투자분들한테 실망을 주는 뉴스가 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토요타를 들 수가 있죠. 근데 토요타가 이런 약간 조금 비양심적인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나오는 실적은 이렇게 흠잡을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본 시장이 잘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왜 일본 시장이랑 이 대만 시장이 왜 잘 갈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을 하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가 올해 한 번 아니면 내년 한두 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린 금리를 올릴 생각이 없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엔화도 지금 880엔 아래로 떨어졌죠. 그러면 이 기업들이 흠잡을 수 없는 정도의 실적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일본 엔화로 환전만 해놔도 환차익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내가 1달러로 투자를 할때 예를 들어서 900엔 어치의 일본 주식을 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880엔으로 이제 1달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일본의 기업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일본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는 TSMC가 1000대만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만의 자취한 지수도 1.51% 상승한 23,522.53포인트로 장을 마감하면서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지수만 보면은 다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뉴욕도 일본도 대만도 말이죠. 근데 이걸 시장을 내부로 들어가 보면은 안타깝게도 기술주, 대형주 위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런 말씀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걸 안 좋아하는데 대형주의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중소형 종목들은 짧은 대응을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짧은 대응이 되시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 반도체 위주로
대형주 위주로 성장주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랑 대형주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화장품, 의료, 미용기기, 자동차, 방산, 조선 이쪽을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제가 박스권 하단부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올 때 눌림목 공략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눌림목 공략도 틀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샀더니 시간 외에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내가 저 종목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샀어요. 근데 시간 외에 오르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섹터가 이래요. 그래서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시간 외나 내일 안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안 움직이네 하고 정리했다가는 내일 모레 내일 모레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섹터는 수급이 들어왔을 때 매수는 가능하시되 매수를 하실 때 최대한 3번 분할 매수하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반도체랑 저 PBR 관련 뉴스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감,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아시아 증시에도 훈풍은 오는데 이게 살짝 좀 왜곡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말씀해 주신 전략으로 접근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닝 관심주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어디에서 잡으셨나요? 네, 첫 번째 키워드 21조 원을 움직인 HBM 공급설,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둘러싼 반도체 관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뭐 장중에 굉장히 차이가 벌어지기도 하는 또 그런 현상들도 나오고 있는 현재입니다. 자, 어떠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우선 사실 여부도 중요하지만 전 투자분들께서 이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나의 투자 전략에 녹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중심적으로 보신 분들은 좋았다 혹은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제 시장 상황은 조금 아쉬웠거든요. 개장 직후에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분명히 많았는데 개장 이제 마감 현황을 보면은 하락 종목이 늘었고 분명히 그냥 코스닥이랑 코스피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너무 소수 종목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보면은 역시 2024년 하반기도 반도체가 끌어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거의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SK하이닉스가 매력적이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기대 수익률을 키울 수 있는 거는 역시 삼성전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6조가 늘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조가 증발했고요. 그런 기반에는 이 삼성전자가 미국의 퀄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어떤 소형 언론사 그 여성 기자분도 이제 상급의 이제 컨펌을 받고 제출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위에서 괜찮아 내도 돼라고 했으니까 냈겠죠. 그러면서 이제 포털 사이트에 걸린 거죠.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시점이 아닌데라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통과를 했다기보다는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헤드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수급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다고 한다면 조금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제 수급 동향 보면 삼성전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는데 5장에는 기관의 순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선의의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제가 꼽아드릴 수는 있지만 그냥 감안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손 팀장이 이런 리스크를 감안한다고?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라고 하시기보다는 일단 삼성전자를 매수해놓고 손 팀장이 얘기했던 이슈에 투자분들이 언제 귀 기울이고 매도로 돌아서는지 그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노조가 있죠. 노조가 일단 임금 인상 5%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결렬이 났어요. 근데 이 노조가 굽히지 않고 3%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임금 인상을 보통은 이 제조업 평균을 보면은 3%, 3.5%인데 5%랑 8% 사이로 조율이 돼버리면은 삼성전자가 얻을 영업이익에서 떼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 향후 하반기 얻을 실적에서 요만큼 깎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런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공채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사업 부분에 경력직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신규 인력을 뽑았을 때 조금 불협화음이 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콜 테스트를 통과를 바로 하더라도 바로 양산에 진입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리스크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크게 개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데 매출이 73조 7,600억, 영업이익이 8조 3,040억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주 단위로 잠정치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봤을 때는요, 이 6조였고요. 저번 주에 봤을 때는 7조였는데 이번 주 초에 발표한 실적은 8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망치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실적 전망치를 봤을 때는 컨센서스를 부합하거나 상회하겠다라는 증권가 뷰가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저는 사실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라고 한다면 시청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오르스 테크놀로지랑 원익 IPS, 가온칩스, STI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변동성이 이미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상승한 종목보다는 그 뒤를 쫓아갈 종목이 좋아 보입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원익 IPS나 가온칩스나 STI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 중요하기 때문에 할애를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5분 동안 나머지 두 가지 이슈를 다 만드셔야 되는데요. 자, 키워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종목까지 한 번에 가죠. 어떤 키워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뉴욕 시장에서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두 번째로는 주주환원의 진심이 저 PBR 관련을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우리 은별 앵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주환원 증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공제를 하고 최대 주주 할증은 폐지를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저 PBR 관련을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이 여소야대라는 이야기를 해요. 물론 지금 외국인가 기관이 정말 틈틈이 매수를 하고 있고 관련 종목들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이게 정말 통과가 될까? 이런 예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물론 통과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과를 안 시키면은 큰손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고 이 2천만 개인 투자분들의 민심을 잃었을 때는 이 여소야대의 그 힘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러한 갈팡질팡한 뉴스가 나오면서 이 기대감의 주가가 많이 올라버리면 이 뉴스가 사실로 나왔을 때는 단기 차익, 이게 정말 그 야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지지부진하게 되거나 밀렸을 때는 악재로 적용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면은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과 대비해서 이 외국인들 보유 비중 한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 금융주도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75%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뉴스 팔로우를 제대로 안 해주시면은 관련 종목들이 빠르게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되 이 종목을 사가지고 연말까지 쭉 들고 가기보다는 분기 관점을 들고 간다. 분기 관점을 들고 가면서 이 손실률은 마이너스 5%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이든 매매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이든 간에 현대차랑 기아, KB금융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들은 많이 올라온 종목이죠. KB금융이 많이 올라왔죠. 그 다음에 현대차랑 기아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 3일 뒤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 은별 앵커께서 메리츠 금융지주를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삼성물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 세제 혜택 수혜 예상 기업 리스트를 보면은 이 정책이 통과됐을 때 예상 세제 혜택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이 세제 혜택 금액에서 50%를 주주환원할 건데
이 주주 환원 예상 세제 혜택 금액 탑5가 현대차, 기아, 삼성물산, 메리츠, 하나금융 지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현대차는 조정 중이에요. 현대차랑 기아 1등, 2등이죠. 3등이 삼성물산인데 삼성물산 생각보다 기간 조정을 많이 거친 것 같습니다. 고점 이제 17만 원 확인하고 13만 원까지 밀린 다음에 최근 5거래일 정도 이제 우상향 하고 있어요. 현재가 14만 5,800원입니다. 근데 수급동에 보면은 기관의 순매수세가 5일 연속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물산이 가장 안전해 보이고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우리금융지주랑 현대차, 기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관심주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의료 미용기기 중에서 비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개요 한번 볼게요. 고주파 에너지 기반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기업인데 자체 기술로 개발한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기판 제품인 실펌 X 등으로 미국과 유럽, 중동 등 아시아 등의 실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증권계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이 옥석을 구분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미용 의료기기는 크게 중요치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의료 미용기기들은 실적이 다 개선이 되고 있어요. 비율 역시도 2023년에 이어서 2024년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 이거는 개별적인 내부 정보가 될 수 있는데 이 워낙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이 경영참여 펀드죠. PF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클래시스는 거의 끝났죠. 그럼 남은 곳은 휴젤, 비올, 이루다 등이 될 수 있는데 휴젤이나 이루다 등은 약간 살짝 재료가 노출됐습니다. 이 경영참여 펀드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 거죠. 근데 비올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비올 같은 경우는 누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고 참여한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가 또 나왔어요. 글로벌 신제품 특허 이 세 박자 성장에 따라서 2023년에 이어서도 2024년도도 최대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된다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 소송 판결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합의금이 들어와요. 그럼 합의금은 영업 외 수익으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2024년 최대 실적이 더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 같은 경우는 12개월 선행포가 18.20이기 때문에 의료 미용기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상당한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어제 바닥권에서 양봉이 나오는 모습인데 수급 동향이 대단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의 순매수가 특히 더 많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부터 마이너스 5% 구간까지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2주 단위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미용 의료기기 중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 모닝 관심주 3가지 내용들 나왔습니다. 정리해드리죠. 첫 번째 키워드는 HBM 쪽에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에 포인트를 맞춰보자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원익 IPS, STI 물론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두 번째는 밸류업 쪽에서 종목들 저렇게 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용 의료기기 비올 쪽에서 단기 변동성 가능한 지점이고요. 저평가 매력에 긍정적인 수급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팀장님 오늘 이 종목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